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이죠.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사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정장이 아니라 화이트 티셔츠를 입으셨네요. 제가 오늘 오전에 건강검진이 있어가지고 네. 회사에 이제 오후에 오다 보니까 아, 좀 검진 끝내고 오느라고 좀 편하게 입고 왔습니다, 오늘. 네, 결과 잘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여기 생생경제에서도 공유를 해주세요. 결과 나오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를 먼저 볼게요. 최근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제기가 되면서 긴축을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시에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일단 이제 사실 이 긴축 이슈가 조금 이제 사그라든 게 지난 한 2주 전이죠. 그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12월에 연준이 그러니까 FMC에서 좀 긴축 속도를 늦추려는 그런 논의를 할 것 같다. 음,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그 이후로 미국 증시도 좋았지만 사실 우리나라 증시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이제 동반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좀 저도 이제 데이터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음. 미국의 다우 지수가 10월 한 달 동안 거의 한 14%나 올랐거든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코스피도 한 6% 올랐지만 미국의 다우 지수가 좀 압도적으로 성과가 좋았는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동안 이제 금리를 너무 세게 올렸는데 이 음,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둔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계속 붙으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좀 호전이 됐던 것 같고 음, 또 지금 사실 연준 의원들은 어떤 말도 못하는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FMC가 이제 뭐 이제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죠. 새벽에 이제 열리게 될 텐데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이제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네네. 보통 월스트리트나 이런 언론 통해서 미리 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음, 그런 쪽에서 긍정적인 발언이 나왔고 또 최근에 미국의 주요 그 IB라 그러죠. 투자은행에서도 주요 전략가들이 좀 피벗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상 음, 속도를 낮추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좀 시장에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작용을 하면서 일단 다우나 뭐 국내 코스피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기대는 기대고 이 경제 지표들을 보고 연준은 움직이지 않나요? 네, 맞죠. 그러니까 그쵸? 지표가 사실은 이제 연준 의장이 원하는 대로 나와줘야 되는데 음, 그건 이제 연준 의장이 어떻게 평가하기 문제죠. 그러니까 물가라든가 지금 보면 뭐 저번에도 PCE 지표 이제 개인 소비 지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아직은 쉽게 안 꺾이는 건 맞아요. 음. 맞는데 또 고용도 아직도 타이트하고 근데 또 연준이 의도한 것 중에 좀 꺾인 게 주택 가격이 지금 요즘에 많이 빠지고 있어요. 미국도. 그러니까 연준이 그 의도적으로 수요를 좀 위축시켜서 이 음. 자산 가격을 조금 이제 낮추려고 했는데 네. 그거는 또 이제 의도대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미국도 예, 매수자도 맞습니다. 없고 예. 매물도 잘 안 나오고. 거기도 이제 미국도 지금 이제 보통 모기지 금리라 그러죠. 대출 금리를. 음. 그게 지금 7%를 넘어갔거든요. 미국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 당연히 대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음. 거래가 줄면서 미국 제가 그 20개 도시였나요? 대표 지수를 봤는데 2달 연속 주택 가격이 떨어진 거는 거의 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렇군요. 지금 미국도 부동산이 좀 냉각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부동산 시장은 연준이 바라는 방향대로 조금 꺾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외에 뭐 근원 PEC 같은 예. 경우에는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좀 나왔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음. 이게 이제 연준에서 되게 중요한 또 물가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어떤 미국의 개인들이 얼마나 소비를 늘렸는지 줄였는지 이걸 좀 나타내는 데이터인데 이게 사실 연준이 원하는 건 이게 좀 줄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또 소비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소비가 줄어들어야 수요가 둔화되면서 아무튼 물가가 좀 꺾이거든요. 근데 네. 사람들이 물건을 막 사고 싶어 해요. 막 그러면은 음. 물가가 또 오르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꺾이길 바라지만 일단 시장의 바램과 반대로 이번에 나왔던 9월달 데이터가 그러니까 근원은 뭐냐면 에너지나 식품처럼 너무 변동성이 큰 걸 제외한 그런 이제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음. 9월에 5.1%가 나와서 8월이 4.9%였거든요, 상승률이. 네. 그거보다 더 지금 높게 나와서 좀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또 무엇보다 여기서 좀 우려가 됐던 게 이 급여라든가 각종 혜택을 측정하는 그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이제 고용 데이터라고도 좀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 이상 또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고용이 지금 여전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어. 바라는 건 고용이 좀 꺾이길 바래요. 네. 근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가 오르는 대로 소비 지출을 늘린다는 건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또 급여가 올라갔던 얘기거든요. 내 음. 소득이 올라갔으니까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은 그런 걸 좀 꺾고 싶긴 한데 지금 나오는 데이터만 봐서는 음. 고용도 여전히 좋고 소비도 지금 쉽게 안 꺾이고 음. 그래서 일단 이제 저 PCE 지표만 봤을 때는 네. 연준이 또 이거 방향을 꺾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용도 좋고 소비 지출도 좋고 그럼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려도 미국 경제가 버티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연준이 금리를 뭐 이렇게 뭐 세게 몇 번 올린다고 당장 그게 효과가 바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음. 이게 아마 이 의견에 아마 공감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소득이 올라가서 내가 씀씀이가 좀 이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약간 부담스럽더라도 이거를 갑자기 줄이기는 힘들어요. 그 소비 음. 수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적응하는데 또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물가 오른다고 내가 갑자기 나는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쓰다가 아 이번 달에 50만 원만 써야지 이러기가 쉽진 않아요. 맞아요. 씀씀이를 확 예. 줄이는 게 쉽지가 않죠. 예. 근데 그게 또 이제 그 씀씀이를 줄이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시차가.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지금 금리 이렇게 세게 올려도 어떤 네. 사람들의 또 생활 소비 패턴이 있다 보니까 네. 나중에 이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당장 뭐 금리를 이렇게 세게 올려도 소비가 쉽게 안 꺾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이제 뭐 내 소득이 줄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줄이겠지만 음. 또 미국은 이제 고용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은 올라가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쉽게 소비는 좀 줄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 고용으로 인해서 지금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아.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도 어쨌든 좀 이게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럼 고용 시장이 조금 꺾여야지만 이게 물가 그 정점을 지나서 좀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죠. 이제 미국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게 그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음. 고용 데이터가 좀 꺾여야 되고 지금 실업률이 3.5 정도 되는데 이게 거의 네. 완전 고용입니다, 사실상. 음. 0%로 가긴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3.5면은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가 고용 쪽은 되게 좋다는 얘기인데 이게 한 4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돼요. 4%. 음. 근데 그게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고용은 좀 너무 좋고 또 경기가 좀 꺾여야 된다. 음. 경제 성장률이 좀 추세적으로 꺾이고 마지막으로 물가가 2%대까지 떨어져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조건을 제시했는데 네. 지금 경기는 좀 꺾였어요, 사실은. 음. 근데 이제 두 가지 물가하고 여기 고용이 아직은 쉽게 안 잡히고 있어서 음. 지금 쉽사리 뭐 이렇게 긴축 속도를 줄이긴 또 어렵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일 새벽에 이번 FOMC가 열리는데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일단은 이제 내일 새벽에 열릴 FMC에서는 그냥 0.75% 거의 올리는 게 거의 100%라고 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건 그 이번 11월 FMC에서 뭐 올리는 거는 뭐 그거보다는 12월 어떻게 할 거냐, 올해 음. 말에 빅스텝이냐, 자이언트 스텝이냐. 근데 자이언트 스텝 확률이 다시 올라갔어요. 원래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0.5% 확률이 더 높았거든요. 네네. 12월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 12월에 0.5% 올릴 확률이 44.7%, 그 다음에 이제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49.2%로 또 역전이 됐어요. 왜 역전됐어요? 일단 요즘 이번 주에 또 그 지난번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사를 썼던 기자가 약간 또 뉘앙스를 약간 다르게 좀 발언을 한 것 같더라고요. 뭐 음. 다른 방송이 나와서 그러니까 연준도 또 그러니까 그 피벗 얘기에서 조금 이제 약간 한 발짝 물러선 거죠. 음. 예, 약간 이제 모르겠다는 식으로 왜요? 발을 좀 피벗 뺐어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 왜 갑자기 그러니까 말을 저도 그게 뺐을까요? 좀 약간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근데 네. 이건 제 생각인데요. 네. 그 미국 그 연준 입장에서 주식시장이 지금 오르는 걸 별로 원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음. 주식시장이 오르면요 이게 소비랑 또 연결이 돼서 네. 또 물가를 또 올립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자산 시장은 좀 누르고 싶어요, 사실은. 음, 근데 지금 연준이 피벗한다는 기대로 또 올랐잖아요. 아까 네, 다우지수가.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자꾸 또 시장이 이 인플레 이제 그 피벗한다는 시그널을 계속 주잖아요. 음, 시장은 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겠죠. 음, 그래서 네, 또 언지를 줬을 수도 있어요. 좀 이게 약간 눌러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들이 발언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럴 땐 기자의 입을 빌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음, 사실. 근데 이건 저의 어쨌든 생각이기 때문에 정확히 저도 알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이제 월스트리트 기자의 또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음, 약간 냉정해졌고 그리고 이번 주에 나왔던 데이터들이 또 어제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고용 데이터도 그렇고요. 뭐 구인 구직자 수 이런 것들도 보니까 여전히 경기가 지표가 좋아요. 우리가 음, 생각한 것보다. 그러면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연준이 당장 피벗을 할까? 음, 이게 또 이제 사람들이 약간 여기서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음, 일단 12월에도 0.75% 올릴 확률이 여전히 높겠구나.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 주가 채 가기도 전에 계속 휙휙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참 정신이 없을 지경인데 네, 지금 또 다른 증시 변수가 미국의 중간 선거잖아요. 네, 지금 이게 뭐 기술주, 미디어주, 에너지주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네. 네, 관련 내용 좀 짚어주시죠. 일단 이제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 일단 현재는요. 이 중간 선거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미국은 2년에 한 번씩 중간 선거를 하는데 하원은 전체를 다시 다 뽑아요. 그리고 상원 의원은 35명을 좀 뽑는 그런 이제 그 선거인데 네. 일단 공화당이 지금 상원에서 일단 확률입니다. 음. 확률은 한 65% 정도 확률로 좀 이길 걸로 음. 예상을 하고 있고 하원은 더 높아요. 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화당이 80% 확률로 이렇게 되면 상하원 다 장악할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약간 좀 이제 그 공화당이 좀 이기는 거 아닌가. 근데 특히 오. 중요한 게 하원인데 하원은 전체 다 교체하거든요. 그래서 하원을 이렇게 장악하면 또 공화당의 입김이 굉장히 세질 수 있고 또 음. 설문조사를 보니까 8월 달에는 민주당이 3%가 더 앞섰어요. 설문조사 결과로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데이터, 최근 데이터는 공화당이 46%, 민주당이 44%로 역전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화당이 좀 유리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근데 공화당이 이기면 이게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인플레 감축 법안에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음. 청문회를 지금 요구를 하겠다. 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특히 민주당은 지금 IRA,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 법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뭐 배터리가 됐건 전기차가 됐건 음. 이거 미국에서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네네. 보조금 줄게 이건데 공화당은 좀 달라요. 미국이 오. 어차피 못하는 거면 외부에서 그냥 사다 쓰면 된다. 약간 좀 다른 의견입니다. 그래서 IRA 법안이 좀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 못하고 민주당은 친환경입니다, 거의. 이제 어. 에너지를 다 친환경으로 가자고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화당은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친환경도 중요하지만 전통 에너지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음. 화석 연료랑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문에서도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차이나하우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이거를 설치한다라고 좀 하는데 이게 뭐냐면 네. 중국을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감시하는 거죠. 중국이 지금 뭐 음. 하나 면밀히 살피는 그런 건데 공화당은 또 이런 거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외교 어. 면에서도. 네. 공화당이 좀 더 중국과의 좀 관계를 좀 더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런 이제 만약에 공화당이 되면 이 정치 경제적으로 약간 변화가 또 생길 수 있는데 물론 큰 변화는 당장 어려운 게 왜냐하면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은 지금 민주당이기 때문에 네. 그걸 뭐 급격히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내년 1월에 이제 임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 네. 국회의원들이 그때부터는 지금 민주당이 꾸려왔던 그런 그 정책들이 약간씩은 바뀔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지금 확률대로 공화당이 이긴다면 이 기업들이나 어떤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에 미칠 영향들도 좀 어. 잘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해주신 말씀 중에 반가웠던 게 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니까 그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도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네, 우리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또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아니, 근데 그게 그건 이제 아닌가요? 호재인 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화석연료나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반도체도 지금 막 중국 막 이렇게 규제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일부 있는데, 근데 이제 IRA에서 그러니까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제일 많이 오른 섹터가 업종이 2차 전지입니다. 2차 2차 전지요. 전지, 예,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올랐는데 왜냐하면 그 원산지법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사실 2차 전지의 대부분의 소재를 중국이 만들거든요. 음. 그 중국 CATL이 세계 1등이고 배터리는 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미국에서 배터리 소재든 뭐 배터리든 간에 이제 중국 거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음. 그럼 뭐죠? 그 경쟁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서 그냥 배터리를 이제 다 가져가게 되는 그림이 나와버린 거죠. 반사이익을 보게 되는 예. 거네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수정이 되면 음. 이게 우리나라 2차 전지 회사들한테 이제 그동안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거기다 태양광 풍력도 마찬가지고 음. 이쪽에 약간 쉬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공화당은 어. 원래 친환경을 그렇게 좋아하는 당은 아닙니다. 전통 음. 에너지랑 함께 가는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때 항상 화석연료 얘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네. 파리 기후협정도 탈퇴해버리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또 친환경주한테도 약간 부정적이죠. 음.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고 공화당이 뭐 다수당이 됐다고 친환경이나 인플레 이제 저 감축안이 없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음. 법을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어요. 방향은 맞는데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 민주당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뭐 급격히 바꾸진 못하겠지만 일부 수정이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건. 음. 근데 그 수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네. 수혜받고 피해봤던 기업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겠고요. 네. 세부 종목을 좀 볼게요. 요즘 뭐 메타, 애플,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와 반도체주 주가는 상황이 어떤가요? 에너지주는 좀 꾸준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나요? 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이게 들리십니까? 소리가 순간 안 들려가지고 네, 네, 다시 한번 좀 네. 해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소리가 안 그 들려가지고. 요즘 메타, 애플, 뭐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 그리고 네네. 반도체주 주가 흐름도 궁금하거든요. 아, 예. 그, 요즘에 일단 그 애플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가총액 1등인 애플은 역시 애플이 애플했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릴 음, 정도로 이 인플레 안 좋은 환경에서도 정말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너무 좋았는데 네, 일단 애플 아이폰 비싸잖아요. 사실 비싼데도 잘 잘 팔립니다. 팔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싼 모델이 더 잘 팔려요. 이 저가 모델보다. 음, 저가 모델은 아예 거의 팔리질 않고 있고, 네. 근데 애플 입장에선 고가 모델이 잘 팔리는 게 좋은 거죠. 음,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다 보니까 뭐 아무리 사람들이 뭐 물가 오르고 그래도 애플 거 사는 데는 되게 관대한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지갑을 열어요. 열어서 그냥 사게 돼요. 음, 그래서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주가는 단단한데 문제는 이제 다른 기업들은 좀 안 좋거든요. 특히 메타. 메타 같은 경우는 광고 매출이 많은데 음, 이 SNS가 지금 요즘에 보면 특히 MZ 세대 분들은 페이스북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인스타로 갔죠. 네. 인스타에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저 틱톡으로 가요. 이 쇼폼 오, 동영상 있죠. 그러니까 네, 사진에서 이제 영상인데 그 유튜브는 또 긴 영상이니까 네. 그것도 좀 이제 안 보려고 하고 음, 이제 쇼폼으로 가는 거죠. 쇼폼 동영상.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대처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틱톡에는 광고를 더 주겠지만 저 페이스북에 광고를 줄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좀 영향을 좀 받고 있고 또 경기 안 음, 좋으면 광고주들이 광고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음, 옛날만큼. 음, 이거는 유튜브도 해당되고 유튜브도 이제 성장이 꺾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구글 주가도 좀 안 좋았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좀 영향받는 기업들은 주가 안 좋았고 또 메타 같은 네. 경우는 메타버스 하려고 이름도 바꿨잖아요. 페이스북이. 음, 근데 메타버스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는 게 있냐? 성과가 나온 게 있나? 이런 이제 의문부호를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음, 실제로 보면 메타버스로 좀 돈은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준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름값을 지금 못 하다 보니까 메타는 그때 실적 발표한 날 당일날 주가가 25%나 폭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음, 반도체 기업들도 지금 미중 갈등 때문에 뭐 엔비디아도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중국의 수출이 이제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또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된 그 반도체도 많이 수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또 비트코인도 안 좋다고 채굴 수요가 줄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도 좀 안 좋았고 그래서 현재 애플을 제외하고는 이쪽 미국의 IT라 그러죠. 이쪽은 대부분 주가가 좀 안 음.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네. 반면에 엑스모빌 같은 에너지주는 또 좋았어요. 오. 이쪽은 또 신고가가 지금 나고 있는데 지금 유가가 뭐 정체돼 있지만 이쪽에서 돈 많이 벌고 있고 특히 엑스모빌은 원유 수출 사업도 하거든요. 직접.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옛날보다 어쨌든 작년보다 올라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음. 이 에너지주들의 강세는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지금 어떤가요? 어제 뭐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던데. 네, 일단 이제 유로존은 일단 물가는 좋진 않습니다. 지금 12개월 연속 최고치를 매월 경신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기어이 10%를 넘어서 10.7%라는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나왔는데, 근데 이 10.7%의 대부분이 에너지 가격 때문입니다. 에너지 어. 가격이 42%나 급등했는데, 네. 그 이유가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올라서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은 고점에서 한 40% 정도 빠져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반영은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기존에 옛날에 좀 비싸게 산 그 천연가스가 아직은 남아 있잖아요. 음. 그것부터 투입이 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달 후에는 이제 지금 싸게 들어오는 천연가스가 투입되면 그때 물가가 좀 낮아지겠죠. 네, 근데 지금 네. 당장은 높게 이제 들어왔던 그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직은 좀 물가 부담이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뭐 이런 걸 몰랐던 건 아니고 음. 최근에 또 에너지 가격 꺾인 건 사실이니까 네. 그걸 보고 음. 지금 시장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지금 뭐 음. 영국이나 프랑스라든가 독일 증시는 최근에 한 1, 2주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또 영국의 또 그 정치 리스크가 좀 해소됐잖아요. 최근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유럽 증시는 괜찮다. 음.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내 증시를 볼게요. 최근에 차이나런 그 중화권에서 이탈한 자금이 국내로 급격히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예, 일단 이제 중화권에서 지금 돈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서 한국으로 좀 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그게 네. 진짜로 뭐 우리가 외국인한테 직접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진짜인지 음. 100%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아, 이거는 좀 합리적인 추정이 맞겠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최근에 실제로 이 홍콩 증시라든가 대만 쪽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일례로 지금 TSMC 주가를 보시면요. 네. 최근에 주가 거의 오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음. 저점에서 그냥 옆으로 가는데 삼성전자가 이 저점에서 지금 주가가 한 15%나 올랐거든요. 음. 6만 원까지 거의 왔었잖아요. 네. 그걸 보면 이 대만이나 중화권에서 이제 자금을 빼는 건 좀 합리적인 좀 우리 추론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올해 2월 달에 정말 그 러시아의 충격적인 그 침공을 봤잖아요. 푸틴 대통령이 진짜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네. 뭐 설마 했죠. 저도 뭐 전쟁 안 날 줄 알았는데, 근데 맞아요. 그걸 보다 보니까 네. 대만이 이제 우크라이나처럼 보이는 거죠. 지금 어. 외국인 투자자 눈에서는 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겠다고 언급까지 해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종신 집권을 하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자기 치적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 중에 하나로 아마 대만을 통일하는 걸 꼽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럼 외국인들이 봤을 땐 이건 시간 문제다. 언젠가는 이게 이렇게 되면 TSMC가 좀 위험해지겠죠, 사실상. 음. 예, 그래서 이 대만이나 또 홍콩도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돈을 빼는데 어차피 아시아에 머무는 돈이다 보니까 이 자금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으로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비슷한 음. 경쟁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네. 최근에 10월 달 이후로 실제 외국인이 5조를 샀어요. 국내 음. 주식시장을. 그리고 11월 어제하고 오늘 딱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틀간 1조 가까이 샀습니다. 음. 그럼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는 네. 거죠. 오늘도 한 5천억 샀거든요. 하루에만. 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맞는 부분인 것 같고 또 미국의 텍사스 연금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우리나라 연기금처럼 주식을 운용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 비중을 3%에서 1.5%로 줄여버렸대요. 음. 그런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한국으로 왔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 중화권 이제 이
차이나 런의 영향으로 한국이 음. 좀 수급 면에선 좀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TSMC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반면에 두 달여 만에 6만 전자에 회복을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음.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그 수급 효과가 좀 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이런 거죠. TSMC의 미국의 빅테크 기업, 특히 애플은 자사칩을 TSMC에만 맡기거든요. 음. TSMC가 이제 만들지 못하면 애플은 아이폰 못 만듭니다. 이 음.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사실. 너무 한 네. 회사에 집중돼 있으니까. 근데 이걸 바꾸고 싶어도 이제 삼성과는 지금 거래 관계가 없다 보니까 바꾸질 못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TSMC를 대적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대체할 네. 수 있는 게. 그래서 아마 이런 좀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삼성하고도 거래하지 않을까. TSMC만 맡기기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음. 이런 기대감들도 있어서 네. 최근에 삼성전자 좀 주가 좋았던 것 같고 또 어.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2차 전지도 많이 사는 건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음.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최대 수혜 기업들이거든요. 음. 그래서 2차 전지 실적도 좋았지만 미국의 전기차 시장 확대 수혜로 외국인들이 그런 걸 보고 한국의 삼성전자,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